홍콩 아파트 화재 소식 전해드립니다. 불이 난 지 43시간 만에 불길이 잡히고 당국이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희생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는 한상호 특파원 연결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 특파원, 불길이 완전히 잡혀 다행입니다만 사망자가 어제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요? 네, 홍콩 소방당국은 만 43시간 만에 7개 동의 화재가 모두 진압됐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에 탄 잔해들로 인해 수색이 쉽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Debris and scaffolding were falling from upper floors, making our access to the affected buildings very difficult. 현재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도 80여 명 있는데 절반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실종자는 200여 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극적으로 아파트 고층 계단 등에서 2명의 생존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최근 몇 시간 사이 접수된 3건의 구조 신고를 먼저 확인한다고 밝혔는데 추가 생존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화재 원인 조사에는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직접적인 발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아파트 외벽 공사 현장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한 주민이 이를 제지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수사 당국은 담배 관련 민원이 있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만큼 담배에 의한 실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아파트 보수 공사 비용이 우리 돈 621억 원에 이르는데도 화재에 취약한 저가 자재를 썼을 거라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대나무 비계가 지목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취재한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콩 도심 침사추이의 한 건물 외장 공사 현장입니다. 1층 통로 구간은 모두 대나무로 기둥을 세웠고 곳곳에 그물망이 걸려 있습니다. 대나무 계단과 불이 잘 붙는 그물망을 이용해 이렇게 건물 외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두 건물 사이의 폭이 1m도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불이 나면 쉽게 옮겨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 지난해 3월 대나무 비계 퇴출 결정이 났지만 현장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공사 현장에서 대나무 비계가 사용되는 걸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구하기 쉽고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홍콩 당국은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政府亦都已經係即時進行分批巡查，全港正係進行外牆大維修，而有搭建棚架保護網嘅樓宇。 소방시설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지은 지 42년 돼 화재 감지기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만나본 이재민들은 화재 경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乜都冇，因為好舊，佢而家係要重新整過嘛，重新即係維修嘛，咁樣咯。 이번 참사가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화재로 현지 분위기도 매우 침울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홍콩은 저녁이 애도 분위기입니다. 관광지인 침사추이 광장에서는 매일 저녁 하던 레이저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K-팝 시상식 마마 어워즈도 애도 분위기에 맞춰 레드카펫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찾아 이재민과 소방관을 격려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SBS 한상호입니다. 연기가 치솟는 건물에서 투숙객들이 창문을 깨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지난 1971년 당시 서울에서 2번째로 높았던 22층 건물 대연각 호텔 화재 장면입니다. 1층 커피숍에 있었던 프로판 가스가 폭발하며 불이 삽시간에 건물을 집어삼켰고 163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치는 등 최악의 화재로 기록됐습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대형 건물 화재 보험 의무화 등 소방법이 강화됐습니다. 2010년엔 부산 해운대 3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4층에서 불이 시작돼 외벽 알루미늄 패널을 타고 20분 만에 옥상까지 번졌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이 화재 이후 정부는 2012년부터
30층 이상 고층 건물 외벽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2015년에도 의정부 10층짜리 아파트에서 똑같은 이유로 불이 번져 5명이 사망하면서 2019년부터는 적용 대상을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고, 특히 학교나 병원 같은 곳은 높이와 무관하게 가연성 외장재를 전면 사용 금지했습니다. 내부 구조에 대한 규정도 점차 강화돼 고층 건물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안전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136곳, 31층부터 49층 사이 준초고층 건물은 4,620곳에 달하지만 대나무 비계 대신 철제 비계를 사용해 홍콩과 같은 화재 확산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비해 고층 건물 화재 안전 규정도 비교적 엄격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언제든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이걸 소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안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화재 예방이라든지 주민들의 대피라든지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안전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함으로써 시설들을 규정대로 관리 감독하고 노후 건물에 사는 주민들은 화재 대피 요령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SBS 김봄입니다. 불이 난 지 43시간 만에 화재 진압을 완료한 홍콩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집중했습니다. 구조대는 교대로 밤을 새며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도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 극적으로 아파트 고층 계단 등에서 2명의 생존자가 발견된 이후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128명입니다. 중상자 80여 명 중 절반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실종자는 200여 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발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수사당국은 담배에 의한 실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아파트 보수공사 비용이 우리 돈 621억 원에 이르는데도 화재에 취약한 저가자재를 썼을 거라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화재 당시 아파트 방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지은 지 42년 돼 화재 감지기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민들은 화재 경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乜都冇，因為好舊，佢而家係要重新整過嘛，重新即係維修嘛，咁樣咯。 홍콩 전역에서는 애도 분위기 속에 시민과 학생들이 현장을 찾아 이재민과 소방관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K-팝 시상식 마마 어워즈는 레드카펫 일정을 취소했고 시상식은 화재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홍콩에서 SBS 한상우입니다.